안녕하세요. 예스진입니다. 오늘 영상은 조 디스펜자의 브레이킹, 당신이라는 습관을 깨라에서 첫 번째 브레이킹, 환경을 넘어서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앞 영상에서 조는 양자물리학의 관찰자 효과를 설명하면서 마음이 객관적인 세계에 영향을 미쳐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이번 장에서는 그럼 우리는 왜 똑같은 현실을 반복하고 있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당신은 누구인가요? 라고 묻는다면 당신은 무엇부터 대답하실 건가요? 아마 당신은 기억을 뒤져서 자신의 이름과 직업, 나라는 사람의 성격, 특징, 외모, 가족관계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나라는 인물을 그려낼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자신이라고 알고 있는 나는 과연 진실일까요? 내가 알고 있는 나라는 그 인물은 단순히 내 기억으로 만들어낸 조합에 불과한 건 아닐까요? 나라는 것조차 우리는 무엇이 진실인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저 과거의 기억을 조합해서 만들어낸 가상의 인물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보고 느끼는 이 세상은 어떨까요? 내가 살고 있는 현실은요? 이것들은 모두 마음이 만들어낸 창조물이고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프로그램된 기억을 뛰어넘어서 새로운 현실 속에 새로운 나를 창조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우선 닥터 조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당신은 마음이 삶에 실제로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는 개념에 대해서는 여전히 반신반의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을 수도 있다. 어떻게 내 마음이 현실에 영향을 끼쳐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지? 어떻게 내가 전자를 붕괴시켜 새로운 경험이라는 특정한 사건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야? 당신이 현실 세계에서 실제 경험들을 창조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해 의심을 품는다 해도 놀랄 일은 아니다. 만약 이 패러다임을 가능한 일로 받아들인다면 새로운 무언가를 창조하기 위해서는 일상적으로 생각하고 느끼는 방식을 바꿔야만 한다. 매일 동일한 방식으로 생각하고 느낀다면 계속해서 똑같은 상황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 그 상황들은 똑같은 감정을 경험하게 할 것이고 그로 인해 그 감정에 부합하는 똑같은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이 상황을 쳇바퀴 속 다람쥐에 비유해보자. 어떤 문제에 대해 의식적으로건 무의식적으로건 계속 생각한다면 똑같은 유형의 어려운 상황을 더 많이 끌어들이게 될 것이다. 애초에 그 문제들을 만든 게 당신의 생각이기 때문에 당신이 그 문제들에 대해 그렇게 많이 생각하는지도 모른다. 처음 문제를 만들어내던 때의 그 익숙한 느낌을 지속적으로 다시 떠올리기 때문에 그 문제들은 정말 실제처럼 느껴질 것이다. 지금 마주한 상황에서 이전과 똑같이 생각하고 느낀다면 그 특정한 현실을 재확인할 수밖에 없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에서 세 가지, 바로 환경, 몸, 시간에 초점을 맞춘다. 사람들은 이 세 가지에 집중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다. 자신이 되어버린 습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삶의 환경보다 더 크게 생각하고 몸에 기억된 느낌들보다 더 커져야 하며 새로운 시간선에서 살아야 한다. 변화를 원한다면 특정한 환경, 몸, 시간에 존재하는 지금의 나보다 나은 이상적인 자아상을 머릿속에 품고 있어야 한다. 역사 속의 위대한 사람들은 모두 이상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있었다. 자신이 되어버린 습관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이야기하기에 앞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계속해서 똑같이 생각하고 느끼는 이런 습관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생각과 감정의 시작점인 뇌에 대한 이야기로 그 물음에 답할 수 있다. 최신 신경과학 이론은 우리의 뇌가 주변 환경을 통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반영하도록 조직되었다고 설명한다. 살아가면서 지식과 경험의 형태로 접하는 모든 정보는 뇌의 시냅스에 저장된다. 사람들과의 관계,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물건, 시간대를 달리하며 살았거나 다녀본 장소, 그리고 인생을 통틀어 받아들인 무수한 경험들 모두가 뇌에 저장되어 있다. 심지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가 기억하고 반복적으로 해온 수많은 동작과 행동도 우리 뇌의 복잡한 주름에 각인되어 있다. 따라서 특정 시간에 특정 장소에서 사람이나 사물과 한 개인적인 경험은 모두 말 그대로 뇌를 구성하는 뉴런에 반영된다. 특정 장소와 시간에 경험한 사람과 사물에 대한 이 모든 기억들을 통틀어 외부 환경이라 부른다. 대개 우리의 뇌는 각자의 환경, 즉 개인적인 과거의 기록이요, 살아온 삶에 대한 반영이다. 사람들은 깨어있는 동안 일상적으로 세상의 다양한 자극과 상호작용한다. 따라서 우리의 외부 환경은 뇌의 다양한 회로를 활성화한다. 거의 자동적인 반응의 결과로 우리는 각자의 환경에 걸맞게 생각하고 행동하기 시작한다. 환경이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도록 만들면 뇌 속에 이미 깔려있는 익숙한 신경세포망이 활성화된다. 결국 과거의 기억에서 비롯된 익숙한 방식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생각이 자신의 현실을 결정한다면, 그리고 똑같은 생각을 계속한다면 우리는 매일 똑같은 현실을 창조하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내면의 생각과 느낌은 외부의 삶과 정확히 일치하게 된다. 외부 현실이 내부 현실에서 생각하고 느끼는 방식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매일 똑같은 사람들을 보고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장소에 가고 똑같은 대상을 보면서 그 기지의 세상에 익숙해진 기억들은 똑같은 경험을 재생산하도록 당신의 마음을 상기시킨다. 사실상 환경이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마음을 신경과학에서는 활동 중인 뇌라고 정의한다. 외부 세계와 관련지어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스스로에게 상기시킴으로써 우리는 동일한 마음의 수준을 반복적으로 재생산한다. 자신의 정체성은 외부 환경의 모든 것에 의해 정의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외부 세계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들과 자신을 동일시하기 때문이다. 자신의 현실과 일치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현실을 관찰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양자장의 무한한 확률 파동을 붕괴시키고 그 마음을 반영하는 일치하는 사건을 만들어낸다. 당신은 여전한 현실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당신은 그렇게까지 환경에 맞추어 생각하지 않으며 똑같은 현실이 그렇게 쉽게 재생산되지 않는다고 여길지도 모른다. 하지만 뇌가 과거의 완전한 기록이고 마음이 의식의 산물이라고 할 때 어떤 의미에서 당신은 항상 과거 속에서 생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기억에 상응하는 뇌의 어떤 부분이 반응함으로써 당신은 과거와 동일한 수준의 마음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뇌는 당신이 이미 알고 있고 경험한 바 있으며 따라서 예측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반영하는 기존 회로를 자동으로 활성화시키기 때문이다. 양자 법칙에 따르면 당신의 과거는 이제 당신의 미래가 된다. 과거의 기억을 바탕으로 생각하면 오직 과거의 경험들만 창조할 수 있다. 삶에서 알고 있는 모든 것은 뇌로 하여금 익숙한 방식으로 생각하고 느끼도록 한다. 따라서 당신은 예측 가능한 결과를 창조할 것이고 이미 알고 있는 대로의 삶을 끊임없이 재확인하게 될 것이다.
당신의 뇌는 당신의 환경과 동일하기 때문에 매일 아침 당신의 감각은 당신을 동일한 현실에 연결하며 동일한 의식의 흐름을 일으킨다. 감각을 통해 입력한 모든 것은 현실에서 익숙한 모든 것과 자신을 동일하게 생각하도록 뇌를 활성화한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옆에 누워있는 사람이 나의 배우자임을 알게 되는 것은 함께한 과거 경험들 때문이다. 문 밖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리면 우리는 개가 밖으로 나가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안다. 등에서 통증을 느끼면 전날에도 똑같은 통증을 느꼈다는 것을 기억한다. 우리는 이 특정한 시공간 차원 속에 있는 나를 기억함으로써 자신을 외부 익숙한 세계와 연결한다. 매일 아침 내가 누구이고 어디에 있는지 떠올리게 하는 감각 정보로 현실과 연결된 다음에 우리는 무엇을 하는가? 틀에 박힌 일들, 이제는 자동이 되어버린 무의식적인 행동들을 해나가며 우리는 계속 과거의 자아에 연결된다. 똑같은 자리에서 잠을 깨고 평소와 똑같은 방법으로 옷을 입는다. 거울을 들여다본 뒤 자동적으로 샤워를 한다. 사람들이 예상하는 모습대로 머리를 다듬고 늘 하던 방식대로 이를 닦는다. 가장 좋아하는 잔에 커피를 따라 마시고 늘 먹는 아침용 시리얼을 먹는다. 늘 입는 겉옷을 걸치고 무의식적으로 지퍼를 올린다. 집을 나와서 익숙한 길을 따라 차를 몰고 출근한다. 직장에 도착해서 잘 알고 있는 익숙한 일들을 한다. 똑같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은 당신의 똑같은 감정 버튼을 누르며 당신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일에 대해서, 그리고 삶에 대해서 똑같은 생각을 한다. 업무가 끝나면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 식사를 하고 제일 좋아하는 텔레비전 프로를 본 뒤 잠자리에 든다. 이런 하루는 내일 또다시 반복된다. 하루 종일 우리의 뇌는 변화했을까?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은 행동을 하며 똑같은 감정을 매일 경험하면서 어떻게 인생에 다른 것이 나타나기를 기대할 수 있을까? 우리 모두는 이렇게 제한된 삶의 먹이가 되고 있다. 똑같은 일상은 매일 똑같은 수준의 마음을 재생산하고 있다. 양자세계는 환경이 마음의 연장이며 마음과 물질이 하나임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마음이 동일한 수준에 머무는 한 삶은 지금 모습 그대로 남게 될 것이다. 환경이 똑같고 따라서 생각도 똑같다면 양자 모델에 따를 때 우리는 지금 이상의 것을 창조할 수 없다. 입력한 것이 같다면 출력되는 것도 같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새로운 현실을 창조할 수 있을까? 매일 똑같은 방식으로 살며 똑같은 신경 패턴을 활성화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결과가 있다. 똑같은 마음을 재창조함으로써 익숙한 현실에 반응할 때마다 현실의 습관적인 조건들에 걸맞게 뇌의 회로를 고정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말이다. 신경과학에는 헤베 법칙이라 부르는 원리가 있다. 이 원리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함께 활성화된 신경세포들은 서로 연결이 강화된다. 헤베 법칙은 똑같은 신경세포들이 여러 차례 함께 활성화되면 다시 발화할 때 함께 활성화되기가 더 쉬워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결국 그러한 신경세포들은 장기적인 관계로 발전한다. 고정된다는 것은 신경세포의 군집들이 동일한 방식으로 자주 활성화되어 장기간 지속되는 특별한 연결 패턴을 구성하게 된다는 의미이다. 이런 신경세포망이 더욱 자주 활성화될수록 활동 경로는 더욱 강하게 고정된다. 결국 자주 되풀이하는 생각과 행동 혹은 느낌은 자동적이고 무의식적인 습관으로 굳어진다. 환경이 그 정도로 마음에 영향을 미칠 때
우리는 그런 습관대로 살게 된다. 똑같은 생각을 계속하고, 똑같은 일을 계속하고, 똑같은 감정을 계속 느낀다면 우리는 제한된 현실을 반영하는 제한된 패턴에 뇌를 고정시키게 된다. 결과적으로 똑같은 마음을 재생산하는 것이 더욱 쉽고 자연스럽게 느껴진다. 이런 반응은 뇌와 마음이 외부 세계의 특정 현실을 더 강화하도록 만든다. 외부 환경에 반응하며 동일한 회로를 활성화할수록 우리는 뇌를 자신의 개인적 세계에 맞게 구성하게 되고 삶의 조건들에 신경화학적으로 얽매이게 된다. 결국 우리는 상자 안에서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뇌는 제한된 신경 회로만을 활성화하여 특정한 정신적 서명들만 만들어낼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서명을 우리는 자신의 성격이라고 부른다. 이런 신경 습관화의 결과 내부의 마음과 외부의 세계라는 두 가지 현실은 거의 분리될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 예를 들어 당신이 어떤 문제에 대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생각한다면 이때 당신의 마음은 당신의 삶과 하나로 합쳐진다. 객관적인 세계는 이제 주관적인 마음의 인식에 의해 채색되고 현실은 계속 그 인식을 따라간다. 당신은 꿈의 환영 속에서 길을 잃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모두 이런 함정에 빠진다. 이 함정의 깊이는 생각보다 훨씬 깊다. 여기에 빠지면 행동뿐만 아니라 태도와 느낌도 반복적이 된다. 환경의 노예가 되어 형성한 습관이 곧 당신이 된다. 생각은 삶의 조건들과 똑같아지고 당신은 양자 관찰자로서 특정 현실 속에서 그러한 환경을 재차, 3차 확인하는 마음을 창조한다. 당신이 하는 일은 기지의 변하지 않는 외부 세계에 반응하는 것이 전부이다. 우리는 외부 환경의 결과물이 되었고 자신의 운명을 자신이 아닌 외부 환경이 통제하도록 허락했다. 사랑의 블랙홀이라는 영화 속 빌 머레이와는 다르게 우리는 삶의 끝없는 단조로움에 맞서 싸우려고조차 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우리를 이 반복되는 고리에 가둔 것이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 고리를 만든 것은 바로 나이다. 내가 이 고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끊는 것도 나의 선택에 달렸다. 현실에 대한 양자 모델은 삶을 변화시키려면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고 느끼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한다. 나의 존재 상태를 변화시켜야 한다.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방식이 본질적으로 나의 성격을 만들기 때문이다. 나의 개인적 현실을 창조하는 것은 바로 나의 성격이다. 따라서 새로운 개인적 현실, 즉 새로운 삶을 창조하려면 새로운 성격을 창조해야 한다. 우리는 다른 누군가가 되어야 한다. 결국 변화한다는 것은 나의 현재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더 크게 생각하고 행동한다는 것이다. 여기까지 조 디스펜자의 브레이킹, 당신이라는 습관을 깨라였습니다. 조는 삶을 변화시키려면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고 느끼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을 하는데요. 이 말은 지금의 나와 다른 전혀 새로운 내가 되어야 한다는 말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보통 지금의 현실과는 다른 새로운 현실을 꿈꾸면서 이런저런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돈을 많이 벌어 원하는 것들을 다 살 수 있기를 바라며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사랑을 받기를 바라고 현실이 내가 원하는 대로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당신의 현실은 정확히 당신이 느끼는 방식 그대로 펼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현실에서
결핍과 불만을 느낀다면 당신이 그 무엇을 얻고 이루든 간에 당신은 결국 다시 결핍과 불만 속에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참 아이러니하면서도 재밌는 법칙인데요. 당신이 그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 있더라도 당신의 존재 상태에 따라 당신의 현실이 결정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보이고 만져지는 물질적인 사고 중심에 길들여진 우리의 관념으로는 무엇을 이루고 얻느냐에 따라 우리의 행복이 결정되고 존재 상태가 결정된다는 착각 속에 있지만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바깥 환경에 따라서 우리의 존재 상태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상태에 따라서 현실이 창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차리기가 힘든 이유는 우리의 오감은 원인과 결과라는 물리법칙에 길들여져 있고 그 오감에 갇혀버린 우리의 사고는 오감이 전해주는 현실을 반복하며 쳇바퀴를 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삶을 변화시키고 싶으신가요? 그럼 오감이 전해주는 현실을 뛰어넘으세요. 늘 하던 방식대로 반응하고 생각하는 대신에 그 생각과 감정을 벗어나서 자신이 원하는 존재 상태에 머무세요. 기존의 나라고 생각하던 나를 벗어나서 완전히 다른 더 큰 나로 존재하세요. 이게 너무 어려우신가요? 그럼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간단하고도 쉬운 하지만 가장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조건적인 감사입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그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내 기억 속에 저장된 반응과 감정을 일으키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먼저 감사해버리는 것입니다. 그 상황이 나에게 어떤 이익이 되고 손해가 되는지 따지지 말고 그냥 삶을 신뢰하고 웃고 감사해버리는 것이지요. 그러면 현실도 그에 따라 자연스레 바뀌기 마련입니다. 믿기지 않으면 한번 실험해 보세요. 이것이 삶의 진실이자 비밀임을 알게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